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투기 시장에서도 2000년 초반 5세대 스텔스기와 6세대급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광적인 유행이 번졌는데요.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 전파에 감지가 되지 않아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전투 성능을 실전에서 사용되자 모든 나라들이 한 번쯤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확립되지도 않은 6세대라는 꿈에 부풀어 아예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부터 개발한다며 많은 나라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투자했는데요. 미국 로키드 마틴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유행처럼 하나둘 구매하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스텔스기의 성능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용력 측면에서는 4.5세대 전투기를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심지어 미 공군 참모총장이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인 찰스 브라운 대장은 5, 6세대 전투기를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라고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라고 했는데 실제로 4.5세대 전투기야말로 미국 공군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큰 주목을 받는 4.5세대 KF-21 전투기의 경쟁력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행처럼 번진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영상과 고도로 발달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F-35, F-22 랩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J-20 전투기도 본인들 말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지만 무장 탑재가 늘어나면 비행 속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말도 안 되는 결함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의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 역시 2010년 표도 비행에 성공한 뒤 아직까지도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급하게 실전 출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따로 증거나 영상이 없어 사실상 개발 자체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는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인데요. 오죽하면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 이상 쓴다는 미국조차도 말도 안 되는 유지비 탓에 지금까지도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단적인 예로 F-22 랩터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이 약 8만 5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1시간에 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공중 분해되는 셈인데요. F-35의 경우 시간당 약 3만 6천 달러, 한화로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F-22의 유지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얼핏 적어 보이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90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 5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 유지 보수 절차, 고유 항공전자 시스템 사용 등이 유지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미국조차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결국 F-22 전투기는 퇴역 절차에 돌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한편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6의 비행시간당 소모 비용은 2,900만 원, F-18 슈퍼호넷은 2,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F-16V, F-15EX와 4.5세대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달아 수출에 성공 중인 프랑스, 라팔,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최신 기종인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과 성능 등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한다면 KF-21 전투기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게 4.5세대인데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깝습니다. 4.5세대기는 5세대에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A사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한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 전투기는 4세대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의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죠.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 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일정 범위 이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 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의 최고 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이미 최고 측정 속도가 1.8을 돌파했는데요.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파운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는 5세대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봉체 형상을 띠고 있는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형상 탓에 한때 해외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영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설계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영 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 전투기는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V와 라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 전투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라팔이 프랑스에서 F-16V가 미국에서 개발된 만큼 각 국가 간의 독자 무장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팔은 NBDA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스톰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을 주 무장으로 사용한다면 F-16V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을 주 무장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개발 초기부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형 기체까지 따로 설계 제작한 만큼 탑재 가능한 미사일도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했는데요. 바로 유럽제 NBDA 계열 미사일과 미국제 AIM 계열 미사일을 모두 사용하고 탑재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처럼 전투기와 전투기 무장을 모두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면 이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각 나라의 사정상 미사일 운용에 제약이 생겨버리면 기껏 잘 만들어 놓은 전투기가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했던 개발자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KF-21 전투기의 무장 호환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장점인데요. F-16을 운용 중이었든 미라주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든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